김주한 감독이 코알라로 데뷔하고 이후 2017년에 상업영화 청년경찰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던 때를 기억해봅니다. 청년경찰은 젊은 경찰대학생들의 활약을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이었죠. 코미디에 의존하고 지나치게 자극적이기는 했지만 청년경찰은 어쨌든 대중의 사랑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사자에서 큰 실패를 겪기는 했지만 김주한 감독은 사냥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죠. 여기에서 알 수 있듯 김주한 감독의 특기는 액션과 코미디, 청년층의 젊은 남성들이 주축이 되는 버디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어색하고 갈팡질팡하는 각본으로 세상에 나온 이유도 저는 김주한 감독이 익숙하게 다룰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 펼칠 수 있는 이야기에는 능력을 확실하게 발휘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장르나 이야기에는 주춤거리는 것이죠. 김주한 감독이 무도실무관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도실무관이라는 다소 생소한 제목과 직업도 그렇고 시놉시스를 먼저 접했을 때 저는 얼른 청년경찰을 떠올렸거든요. 이미 몇 번 보여줬던 김주한 감독 특유의 범죄 검거물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무도실무관을 보면서 저는 김주한 감독의 영화가 청년경찰 때보다 훨씬 더 유려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경찰에서 거슬렸던 것들은 불필요할 정도로 자극적이고 잔인한 묘사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없어서도 될 비판에 직면해야만 했죠. 조선족들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라든지 폭력성에 대한 비판 말입니다. 하지만 무도실무관에 와서는 그런 걸리적거리는 부분들을 깔끔하게 배제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괄목상대하지 않을 수 없는 긍정적 변화죠. 하지만 이 영화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최근 개봉한 베테랑2와의 유사성입니다. 무도실무관은 어떻게 보면 베테랑2의 안티테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루고 있는 소재와 사건 그리고 주제의식이 그렇죠. 물론 130억 원에 달하는 순제작비를 들인 베테랑2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무도실무관을 이야기할 때 베테랑2를 말하지 않을 수는 없죠. 제 의견을 간략하게 종합하자면 오락 영화로서는 무도실무관의 판정승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베테랑2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체급 차이가 있고요. 결말까지 생각한다면 아쉬움만 생겨납니다. 청년경찰 김주한 감독의 신작 김우빈의 연기에 대한 또 다른 발견이 인상적인 영화 무도실무관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경쾌한 분위기를 냅니다. 주인공 이정도의 설정부터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를 살짝 오가고 있죠. 운동이라면 다 좋아하고 특히 격투기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갖춘 인물, 배틀그라운드까지 잘하는 걸 보면 사람과 싸우는 것이라면 뭐든지 잘한다는 설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 영화의 태도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오락적으로, 그리고 유쾌하게 풀겠다는 것이죠. 정도가 격투기 전적이 있다거나 사람과 많이 싸워봤다는 식의 무거운 설정을 주기보다는 싸움도 스포츠 정도로 생각하는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넣어준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작품의 분위기가 가벼워지고 마음 편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루고 있는 범죄와는 다소 맞지 않지만 오락 영화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물론 비판할 부분이지만요. 영화의 가벼운 분위기는 초반에 나오는 친구들의 모습이라든지 아버지가 운영하는 치킨 가게의 이름이 먼치킨이라는 데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김우빈의 이 정도는 먼치킨이 맞죠. 감독이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무도실무관과의 첫 조우 장면도 저는 좋았습니다. 무도실무관이 범죄자를 제압했으나 방심해서 쓰러지고 그걸 지켜보던 정도가 나서는 장면. 강력한 전투력으로 범죄자를 제압하는 모습에서 정도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지닌 청년. 폭력적이거나 호전적이지 않고
자신이 나서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선민의 제안에 무도실무관이 될 생각을 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지니고 있기에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을 두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김선민 캐릭터 역시 저는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관찰관이라는 설정,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설정에 맞게 선민은 공무원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물론 공무원인 선민이 25인분이나 되는 삼겹살을 선뜻 사준다는 건 좀 과하긴 하지만 그게 코미디 장면이라는 걸 생각하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작품에 나오는 범죄자들을 대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폭력보다는 설득을 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듯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 작품이 지닌 공무원 친화적인 태도를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도실무관이 재미있는 이유 중 하나는 보호관찰소와 이들이 하는 말이 지금껏 봤던 형사물과는 차별되는 개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는 대중에게 보호관찰소의 역할과 무도실무관의 존재를 알렸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닙니다. 문제는 여기에 공무원들이 절대적인 선호로만 나온다는 겁니다. 정도가 몸담고 있는 이 조직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적인 직장으로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즉 사람의 스트레스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스트레스, 어느 직장이나 있을 수밖에 없는 트러블과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적응의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무도실무관에는 없습니다. 누구도 5주간이라는 정도를 핍박하지 않고 아주 작은 사소한 트러블도 없고 누구도 정도를 무시하지도 않고 존중합니다. 그야말로 일에만 집중하는 아름다운 공무원들의 조직인 셈이죠. 하물며 옆에서 가르치려는 선배조차 없어요. 아니 세상에 조직이 이럴 수가 있나요? 저는 이것을 선택과 집중, 더 나아가서는 고구마를 없애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도가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에게 전화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선민에게 가서 출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누구도 정도를 의심하거나 무시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고 정도를 신뢰해주는 장면이 그것이죠. 보통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텐데 이 영화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내내 불편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쾌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도가 포함된 조직은 완전히 선하고 정도의 선배나 상사들은 너무나 친절하고 상냥하며 욕심 따위 없고 나쁜 마음도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니까요. 문제는 이게 너무 심해서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동화처럼 느껴지는 거죠. 김주한 감독은 고구마 전개에 대한 무슨 알러지라도 있는 사람처럼 걸리적거리는 그 모든 요소를 없앱니다. 그러다 보니 전개에 있어서도 편의적인 전개가 남발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일단 정도의 촉이 있을 수 있겠죠. 영화에서 정도는 대단한 촉을 자랑합니다. 그렇기에 정도는 틀린 판단을 하지 않아요. 정도는 늘 옳고 그가 하는 일은 항상 성공합니다. 때로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범죄자를 놓치기도 하지만 거기까지 가고 승부하고 지원 병력을 부르고 하는 그 모든 판단이 성공적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양호를 잡으러 갔을 때 그가 창문으로 도망칠 거라는 걸 예상할 때에는 정도가 참 똑똑하고 또 그 정보를 알게 된 것이 배달일 때문이라는 점에서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정도의 판단력은 이제 구판에서 작두를 타듯이 초자연적인 경지에 이릅니다. 특히 김금남이라는 범죄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전자발찌를 찬 모습과 고깃집에서 혼술하는 장면만 보고 그가 문제를 일으키리라 확신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에서는 저 정도면 의심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이다 전개로 인해서 얻는 것은 명확합니다. 재밌고 편하죠. 답답하게 만드는 일이 없으니 신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빌런인 강기중과 김민욱 이야기까지 가는 도중에 이양호 사건으로 전자발찌와 성범죄자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민도홍 사건으로 인해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겪는 사회적인 대우 그리고 그를 진정시키는 선민을 통해 보호관찰관의 필요성까지 잘 설명했습니다. 민도홍과 김금남의 사례를 보면 전자발찌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화의 선택은 성공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민도홍은 밖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욱하는 성격에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을 조롱한 친구를 살해하려 했어요. 이것만 봐도 민도홍이 왜 과거에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전자발찌를 했다는 이유로 조롱과 멸시를 받았으니 차라리 죽이고 감옥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죠.
하지만 전자발찌 덕분에 위치를 알 수 있고 차분히 설득해서 그를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다른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전자발찌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김금남은 더 분명하고요. 김금남을 검거하는 장면에서 정도의 촉이 발동하고 이모의 미용실로 달려가는 장면은 과장되지만 그 과정은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선민의 조언처럼 정도가 달리면서 여자 혼자 있는 가게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술을 먹고 주강에 오른 성범죄자가 향하는 곳이 술집이나 유흥업소가 아니라 혼자 있는 여성을 찾는 것이라는 점에서 진짜 위험이 어디에 있고 여성들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인지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이 작품이 공익적인 목적을 지녔다고도 평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입니다. 강기중의 등장이죠. 강기중의 등장 장면은 조두순 사건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베테랑2와 같습니다. 아니, 드론으로 부감샷 찍는 부분도 베테랑2랑 똑같아서 두 감독이 콘티를 공유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출소 장면 찍겠다고 달려드는 유튜버들로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차 위에 올라가서 옷 벗고 차량에 계란 던지고 하는 장면들이 그냥 베테랑2의 장면입니다. 두 영화의 개봉, 공개 시기가 차이도 안 나서 그냥 쌍둥이 영화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이것만 보면 참 슬프죠. 조두순 없었으면 한국 영화 어쩔 뻔했나요? 독창성과 주제의식이라는 점에서 이렇게까지 식상하게 나오는 걸 보면 베테랑2나 무도실무관이나 고만고만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전개는 다릅니다. 강기중은 마치 조두순이 형무소에 있을 때 했던 망상, 자신이 운동을 해서 엄청난 피지컬을 지닌 최강자가 되어 출소한 뒤 세상을 공포로 몰아가겠다고 했던 그 망상을 현실로 만든 존재처럼 보입니다. 조두순의 망상은 파렴치한 아동 성범죄자의 미쳐버린 헛소리로 일축할 수 있지만 강기중은 다르죠. 엄청난 피지컬을 지닌 강기중이 출소하자마자 이웃집 여자아이를 향해 시선을 보낼 때 쭈뼛 하고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테랑2가 놓친 지점이죠. 아동을 향한 성범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범죄자를 풀어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고민. 거기에 제가 이 작품에서 두 번째로 너무 좋았다고 생각한 지점은 강기중이 동료를 만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촉이 좋은 정도마저도 강기중을 놓치고 정도가 강기중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차량 안에서 강기중이 김민옥을 만나는 장면에서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다크웹에 유통하는 인간 쓰레기 범죄자를 영화에 등장시키고 그를 강기중, 그러니까 조두순과 만나게 하는 대목에서 저는 이 작품의 의미심장한 야심을 읽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무도실무관은 베테랑이나 범죄도시를 능가하는 빌런 구도를 지녔다고 확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조두순이 조주빈을 만난 셈이잖아요. 조주빈은 다크웹도 아니었으니 조주빈을 능가하는 빌런과 손을 잡는 일입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지점이죠. 김주한 감독은 이런 효과를 충분히 노린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후반부는 늘어지는 흐름을 보입니다. 강기중이 여자아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그를 돕는 한병순이 여자아이를 잡아놓고 여배우라고 하고 로케이션을 잡았다는 말을 하는 대목에서는 정말 입에서 험한 욕설이 절로 나올 정도로 몰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강기중 검거작전 자체는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도가 17대1로 싸우는 장면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지만 어쨌든 선민이 큰 부상을 입고 조민조가 순직하는 부분까지는 수순이라고 봤습니다. 유려하게 흐르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강기중은 놓쳤고 부상을 입은 정도는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최악의 수를 둡니다. 정도가 친구들과 함께 팀을 짜서 강기중을 잡으러 가는 장면이 그 최악의 수죠. 이 장면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정도가 나서야 할 그 어떤 개연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 인물의 말맞다나 경찰에 맡기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정도는 무도실무관으로 활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민간인에 불과한 정도가 마찬가지로 민간인인 자기 친구들이랑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베테랑2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 비질란테, 사적제재, 바로 그거거든요.
정도에게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습니다. 무도실무관으로서 나서는 공무도 아니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반드시 나서야만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강기중을 놓칠 때 봤던 어린 여자아이가 두려움에 집 밖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그게 정도가 반드시 나서야 할 어떤 정당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정도의 행동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받을 수 없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로 얼마나 위험한 짓을 저질렀나요? 정도와 친구들은 제 아무리 범죄자의 집이라 한들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고 폭력을 휘두르고 감금한 건 물론이거니와 정도는 스턴건으로 김민욱을 협박하다가 그의 눈을 찔러서 자칫했으면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입힐 뻔했습니다. 영화는 김민욱이 인간 쓰레기 범죄자라는 이유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만 이게 가볍게 여길 문제인가요? 지금 정도가 하고 있는 일은 정도를 완전히 벗어난 범죄 행위죠. 상대가 범죄자면 가서 범죄를 휘둘러도 됩니까? 그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아니, 사회 시스템이 마비돼서 배트맨 같은 자경단이 꼭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 정도가 나서는 이유는 대관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영화 최악의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강기중을 검거하는 순간까지도 정도의 행동은 납득이 안 됩니다. 강기중과의 격투와 액션도 그 전까지 이어진 영화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너무나 지루하고 늘어집니다. 액션에 대해서 큰 고민 없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심하고 드론으로 강기중의 얼굴을 공격하는 민간인 친구에 힘입어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적 제재를 벌이는 순간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후반부는 정말 엉터리 전개예요. 마치 사자를 보는 것 같은 실패였습니다. 좋았던 영화의 흐름도 여기까지고 무도실무관이라는 개성 있는 좋은 소재도 완전히 날려먹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직업으로 펼쳐낸 이야기라면 그 직업에 맞는 결론으로 나가야 했어요. 마지막에는 끝내 무도실무관이나 보호관찰소의 역할을 억제하고 주인공과 친구들의 사적 제재로 승리하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이 영화는 자신이 지닌 마지막 미덕마저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영화는 재미있었습니다. 결말까지도 어쨌든 재미있게 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칭찬할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중반부까지만 해도 저는 이 영화가 베테랑2를 넘어섰다는 인상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후반부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런 고민도 드러내지 못하고 서둘러 마무리하면서 결국 흔한 한국형 범죄 영화의 함정에 빠지고 만 겁니다. 김우빈의 연기가 좋았고 DP의 그 사람이 맞나 싶은 김성균의 연기는 명불허전이었습니다. 깔끔한 결말까지 나쁘지는 않았지만 지나치게 편의적인 전개, 가끔 보이는 여전히 과도한 표현들, 절대의 선으로 묘사되는 공무원들, 택티컬 장갑 건네고 아이들 사진이 있는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보여주는 등의 알기 쉬운 사망 플래그들, 납득하기 어려운 주인공의 동기와 괴이할 정도로 강력한 전투력 등은 이 영화를 무너뜨리는 요소들입니다. 중반까지는 멋진 수작이었던 무도실무관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유지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즐겁게 볼 수는 있는 작품입니다. 오락 영화로서의 미덕은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범작의 영역에는 당연히 든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한 감독이 잘하는 지점과 놓치는 지점이 명확한 것 같아서 오히려 차기작이 기대됩니다. 이러다가 상상 이상의 수작을 내놓기도 하는 것이 또 영화계니까요. 라이너의 컬처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